상대의 원료 법칙. 네,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냉동 김밥이 최근에 이제 좀 트렌디해지고 또 수출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냉동 김밥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오늘은 그 트레이더스에서 판매 중인 계란 김밥에 대해서 원재료명 및 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원료들이 뭐 특징이라기보다는 공정상 그리고 포장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레이더스에서 지금 냉동고에 있는 계란 김밥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우선 사용법을 보니까 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냉동 상태의 김밥을 준비하고 김밥 한 개씩 조리하고 포장지를 뜯어서 용기째 조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품명은 계란 김밥, 식품 유형은 즉석 조리식품, 괄호 열고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가열을 해서 섭취를 해야 하는 제품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재료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램블 에그인데요. 각괄호의 전란 액입니다. 계란을 난황과 난백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란 액을 사용을 했고요. 국산이고, 전란 액을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 혼합제제랑 같이 혼합을 했는데, 혼합제제에 들어간 원료들을 보니까 타피오카랑 덱스트린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덱스트린은 타피오카를 희석시키는 역할 또는 같이 혼합하기 위해서 혼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피오카에 덱스트린을 혼합하면 타피오카 100%짜리를 뭐 80%라던가 70% 이런 식으로 함량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타피오카가 수분을 빨리 흡습하고 또 그 경화가, 그러니까 겔화가 좀 빨리 진행이 되는 편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고르게 좀 늦추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지 분유가 들어갔고요. 약간의 우유 성분이 들어가서 우리가 계란말이 할 때 우유를 약간 넣어주는 것과 같은 또는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탕이 들어가서 단맛이 약간 있겠네요. 여기에 소금, 짠맛도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맛과 짠맛을 가지고 점도를 어느 정도 가지면서 우유의 맛과 향, 풍미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계란 지단 역할을 하는 스크램블 에그가 들어갔다. 이게 대부분의 성분이에요. 이게 제일 큰 성분이었고, 그 다음으로 쌀을 넣은 걸 보니까 계란과 쌀이 거의 대등하지만 계란이 그래도 조금 더 들어간 계란 김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파는 그래도 생물을 넣었고요. 양파도 생물을 그대로 넣었고, 마요네즈는 그대로, 당근도, 구운 김밥 김도, 파프리카도 어느 정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이제 들어간 원료들을 보니까 복합 조미식품이 들어갔습니다. 복합 조미식품에는 조미료, 스파이스 또는 뭐 다시다 이런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조미 원료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겠고요. 여기에는 풀어놓지 않아서 이 원료가 뭔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복합 조미식품에 들어가는 원료들을 풀었을 때 그 해당하는 원료들이 특정한 어떤 해동이나 또는 냉동에 용이하거나 좀 효과적인 성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참기름이고요. 그 다음에 설탕, 그리고 변성전분이 들어가는데, 변성전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변성전분은 냉동식품에 쓰였을 때는 냉동이 되었을 때 결로가 너무 발생을 한다던가, 너무 얼어가지고 얼음이 석출이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었을 때 성질이 이미 한번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인 전분일 경우에는 냉동 상태에서도 해동을 했을 때 크게 제품에 변형이 없는 제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식초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체종유 또는 유체유라고도 하는데, 유체에서 나온 기름 또는 그 기름으로 희석되거나 가공된 제품들을 말하는데, 여기선 카놀라유를 썼고요. 체종유 또는 유체유를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소스고요. 소스도 풀어놓지 않아서 정확한 원료를 알 수는 없겠죠. 그 다음은 가공 소금입니다. 위에도 소금이 한번 들어갔지만 그건 전란에 들어갔던 거고, 여기는 가공 소금이니까 정제염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 가공품이 들어갔는데, 기타 가공품에 들어갈 수 있는 원료들이 워낙 방대합니다. 여기에 이제 보존성을 가질 수도 있고
항산화제를 투여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추정이 가능하지만 여기도 역시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또 정제소금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소금에 정제소금까지 이제 들어갔는데 이건 이 가공소금이랑 정제소금이랑 약간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가공소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맛을 넣을 수도 있고 풍미를 넣을 수도 있겠죠. 정제소금은 단순히 소금이지만 정제만 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여기선 풀어놓지 않은 그 원료들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제조사에서 그 공유해 주신 또는 공개해 주신 품목 제조 보고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보고 해당하는 원료들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우물에서 나온 계란김밥 트레이더스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원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ES식품원료에 문의를 하시고요. 제품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나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확인 후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김밥에 대한 원료는 의견을 드린 내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상대의 원료 없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란김밥에 대해서 원재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카톡 채널에 ES식품원료 검색하셔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